안 가져왔어? 프린트가 있지요. 가봅시다. 얘도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범위에서 그냥 새로운 건 사실 기호밖에 없긴 해요. 어려운 문제는 이제 중등 심화랑 거의 똑같고, 그냥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 배웠고, 이제 그거를 조금 유형을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줬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순열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뜻부터 해석을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있는 거 순서대로 이제 열은 줄을 세운다. 그러니까 줄 세우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한자로 순열인 거. 그렇죠? 그래서 그냥 줄 세우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쉽게 제일 많이 쓰는 예로 우리가 5명을 5명을 우리가 한 줄로 다 세울 거야. 그러면 자리가 몇 개가 나올 거냐면 1등 자리, 2등 자리, 3등 자리, 4등 자리, 5등 자리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첫 번째 1등이 5명 중에 1명 경쟁을 할 거고, 그죠? 그럼 얘가 결정되면 2등을 우리가 4명 중에 1명 결정할 거고, 3명 중에 1명 결정할 거고, 2명 중에 1명 결정할 거고, 1명 중에 1명 결정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앞서서 배웠던 수형대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학생이 A, B, C, D, E라고 했을 때 1등을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면 E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왔으니까 B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면 E가 올 거고, 여기는 C, D, E가 올 거고, 그죠? 여기는 D 아니면 E가 올 거고, 아니 여기는 E가 올 거고, 여기는 D가 올 거고, 그렇죠? 그럼 가지를 보게 되면 여기는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돼서 우리 가지의 개수대로 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노가다로 해서 세도 마찬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제 그 각 자릿수에 결정할 수 있는 개수로 곱의 법칙을 써도 이렇게 나올 거고, 5명을 한 줄로 세운다 했을 때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 이제 5 팩토리알이라고 해서 느낌표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얘는 팩토리알로 읽을 거다. 그지? 이게 이제 한 줄로 세운다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럼 문제를 조금 구분 지어서 5명 중에서 우리가 3명을 세워. 그러니까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을 세울 거냐면은 3명만 줄을 세우자. 3명만 선출을 해서. 그러면 이제 1등 자리, 2등 자리, 3등 자리까지만 줄을 세우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엔 5명 중에 1명 뽑고, 4명 중에 1명 뽑고, 3명 중에 1명만 뽑을 거다까지 되겠죠. 만약에 이 중에서 2명을 세운다 그러면은 자리가 2개니까 5 곱하기 4까지만 될 거고요. 맞죠? 근데 이걸 우리가 기호로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퍼미테이션이라는 기호를 쓸 건데, 얘는 5명 중에서 5명을 줄을 세울 겁니다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이 기호로 쓰게 되면은 5명 중에서 3명을 줄을 세울 겁니다. 얘는 5명 중에서 2명을 줄을 세울 겁니다라고 표시를 한 거. 그렇죠? 그래서 중등과정까지는 여기까지 배운 게 중등과정까지고, 고등과정 와서는 중등 때보다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풀 거니까 일단 기호로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자 해서 기호 약속까지 좀 수업을 내용에 들어간 거고. 근데 중등 때 이제 심화 규제는 애들도 들어가 있긴 했어. 뭐 최상이라든지 A급이나 이런 거 들어가 있긴 했는데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얘는 그냥 5팩토리얼로 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5, 4, 3까지였죠. 얘는 이제 5팩토리얼을 얘를 뭘로 나눴냐면은 여기서 2 곱하기 1이 약분돼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2팩토리얼이 깔려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은 5팩토리얼로 뭐를 나눈 거냐면 5 빼기 3에서 2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눈 거고, 얘를 다시 쓰게 되면 5팩토리얼을 5 빼기 3팩토리얼로 나눈 겁니다로 쓸 수 있겠죠. 얘도 그럼 마찬가지로 쓰게 되면 얘는 5팩토리얼을 뭘로 나눈 거냐면은 5 빼기 5팩토리얼로 나눈 겁니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그럼 이것들 우리가 종합해서 하나의 기호로 우리가 좀 공식화해서 쓰면은 n 퍼미테이션 r이라고 하면요, 얘는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냐면은 n-r 팩토리얼로 나눈 겁니다. n명 중에서 r명을 줄 세울 때 이렇게 해서 공식화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등 때 했듯이 그냥 자리의 개수를 쓰고 거기다 5, 4, 3 곱하고 5, 4를 곱하는 방법도 해도 되고요. 그리고 공식화해서 쓰는 요 기호 자체도 우리가 좀 익혀서 좀 익숙하게 연습을 해둘 필요는 좀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단순한 문제들은 이게 훨씬 편해. 그냥 5명 중에 3명 세울 거니까 자리 3개 표시하고 5, 4, 3 그냥 해버리면 되죠. 별 고민할 거 없이.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단순하게 그냥 순열 하나,
조합하나 뭐 이런 걸로 풀리는 게 아니라 순열하고 조합하고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풀 때는 우리가 기호로 정리를 하고 우리가 정리한 기호에서 논리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산에 들어가고. 왜냐면 계산에 들어가는 순간 여기를 돌아와서 생각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죠? 오류를 먼저 잡고 오류가 없다 확신이 들면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니까 기호 약속도 우리가 좀 알아두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을 좀 해줄게. 여기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게 5 빼기 5 팩토리얼이면 얘가 5 팩토리얼이고 0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맞아? 근데 얘가 그냥 뭐가 됐으냐 5 팩토리얼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약속하는 것 기억을 해주면 0 팩토리얼은 뭐가 될 거다? 그냥 1이 될 거다로 얘는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명 중에 0명을 줄 세운다 그냥 한 가지 무조건. 됐죠? 얘는 좀 뭐하고도 좀 비슷하냐면은 그냥 0 팩토리얼은 우리가 팩토리얼을 같은 경우에 곱셈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곱셈에서 이제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수는 1이야. 1을 곱하면 그대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얘는 1에다가 아무것도 안 곱합니다. 1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중등 때 지수에서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2의 0제곱 이거는 이제 수원 가서 나오긴 하는데 2의 0제곱 이런 것도 1에다가 2를 아무것도 안 곱한 거. 그래서 얘도 1이 되고. 됐죠? 곱셈 기호에서 0제곱 나오게 되면은 1에다가 아무것도 안 곱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좀 편할 것 같아. 그래서 0 팩토리얼이 1이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억을 같이 해주면 되겠죠. 됐죠? 그럼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하면 n 퍼미테이션 r은 이거고 0 팩토리얼은 1이다.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체크를 해두고 이제 문제는 풀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뭐 이웃할 때와 이웃하지 않을 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뭐 딱 공식화해서 말하기 힘들고 문제를 풀면서 약간 그 경우의 수적 사고를 좀 우리가 받아들이는 연습을 좀 합시다. 그죠? 그래서 순열이 뭔지 정도까지 정리했고요. 넘겨서 문제를 한번 볼게. 얘들 다 문제가 좀 익숙할 거야. 일단 22번은 유형 8은 방금 배웠던 이 팩토리얼을 좀 연습하는 문제. 그래서 순열 그래서 우리가 기호부터 연습을 좀 할 건데요. 쉬운 문제부터 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할 거는 n 퍼미테이션 r이 뭐였었냐면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눌 겁니다 였고 자리의 개수로 해도 되고. 그럼 22번은 1번부터 한번 보면은 1번부터 보면은 n 퍼미테이션 2라고 했을 때 이 결과값이 8 곱하기 n이 됐어요. 저 그때의 n 값을 구하여라. 얘는 이제 요거를 써도 좋지만은 여기서 바로 직관적으로 가게 되면은 얘가 n 곱하기 n-1에서 자리가 두 개인 거죠. 맞아요? 두 개인 거고 이 결과값이 8n이 됐으니까 n-1이 뭐가 될 거냐면 8이 될 거고 따라서 우리가 구한 n은 9가 될 겁니다. 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령을 좀 빨리 익히는 게 편해. 그리고 얘가 또 하나 팁은 뭐냐면은 얘가 이제 전개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돼. 그러면 이제 얘가 n-9하고 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면 n이 9하고 마이너스 1인데 어차피 우리가 순열을 세울 거고 요 n하고 요 n 자리에 뭐가 들어갈 거냐? 자연수만 들어가겠지. 그 자연수만 들어갈 거니까 그냥 이제 약분을 그냥 해버리고 얘가 8인 거 9 그냥 직관적으로 구해도 된다고. 우리가 이제 순열 조합에서 n을 구할 때는 다 자연수니까. 자 2번도 한번 보면은 n 퍼미테이션 4가 있을 때 이 결과값이 20 곱하기 n 퍼미테이션 2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숫자를 모르니까 n 빼기 4 n-4 팩토리얼 어디서부터까지인지 몰라. 그러니까 얘가 몇 개냐면 몇 개를 곱할 거면 4개를 곱할 거다까지 해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까지 해서 자리가 모두 4개가 나올 겁니다 해서 좌변을 정리. 우변은 20에다가 n 퍼미테이션 2니까 n 곱하기 n-1까지 가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n이 0이 아니니까 얘 약분하고 얘 약분해서 과감하게 날리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n-2 곱하기 n-3을 곱한 게 20인데 얘가 차이가 1이니까 얘가 5 곱하기 4죠. 얘가 5고 얘가 4면 되니까 따라서 n은 뭐가 될 거다? 7이 될 거다까지 빠르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3번 같은 경우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n 퍼미테이션 2고요. 얘가 다 2차식 범위에서 웬만하면 해결이 돼. n 퍼미테이션 1이고 얘가 28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리가 두 개니까 n 곱하기 n-1까지 곱해진 거고 얘는 플러스 4에다가 n 퍼미테이션 1이면 자리가 하나니까 4n이 되겠죠. 얘가 28이 되는 걸 확인. 얘는 그냥 전개를 합시다. n제곱 아닌가? 곱할까? 인수분해를 할 거야. n으로 묶게 되면은 n-1에 4 더하니까 n 플러스 3이죠. 얘가 28이고 얘가 4 곱하기 7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n값은 4입니다.
여기까지 구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기호 약속을 좀 확인하는 문제가 22번이었고요. 23번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긴 한데 일단 한번 부딪혀 봅시다. 23, 24 각자 한번 풀고 또 같이 풀이할게요. 다 했어? 다 안 척하고 있어. 그렇지. 44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축제가 언제야? 상일요고? 내일 모레. 금요일이 축제인 거? 아 똑같은 날 하는 거야? 그런가 본데요. 광문도 축제고 상일요고도 축제고 한영고는 수련회고? 다 놀러 가네. 어? 다 놀러 가네. 그렇지. 보통 옆 학교 축제할 때 다른 학교 놀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한영고가 수련회를 갔는데?
즐기라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시간에 맞춰서 단체로 이동을 시작하고 단체로 이동하면서 뭘 본다고? 네, 그렇게 하던데. 학교 내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뭘 하긴 하는데 아, 그거 할때 단체로 막 이동하면서 그렇게 하던데. 공연 같은 거 안 해? 하는데 그몇 시에 상영하는데 이거를 볼 사람이 와라가 아니라 그냥 너의 이 시간에 하니까 아, 그게 정해져 있어? 뭘 보고 몇 시에 뭘 보고 이런 게? 예,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되겠네. 23번부터 풀이를 좀 해봅시다. 그냥 이제 얘는 여기에 구체적인 숫자가 있으면은 쭉 나열하는 게 편한데 얘가 몇 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공식대로 그냥 써보면 얘는 n 팩토리알이고 밑에는 n-r 팩토리알 좌변은 우변은 6 곱하기 위에는 n-1 팩토리알이고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n-에서 r- 빼면 -1은 없어질 거고 얘도 그냥 n-r 팩토리알이 남죠. 됐죠? 그럼 좌변과 우변은 얘는 사라집니다. 그죠? n 팩토리알이 얘를 다시 쓰면 n 팩토리알이 6 곱하기 n-1 팩토리알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n인 게 바로 보이면 좋고 그러니까 n이 6이라는 게 바로 보이면 좋고 이게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팩토리알을 좀 나열을 해보면 돼. 그러니까 얘가 n부터 시작해서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가서 1까지 가는 게 좌변이고요. 우변은 6은 앞에 달려있고 n-1에서 시작해서 n-2부터 해서 쭉 가서 곱하기 1까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서로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n이 6이라는 걸 우리가 뭐 바로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 됐죠?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보여. 처음에는 좀 나열을 하면은 우리가 좀 익숙한 모양 지워지는 모양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n이 6인 것까지 구하고 나면 왼쪽에는 이제 r 값을 구하는 거지. 여기서 r은 못 구했고 r을 구하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식을 좀 펼칩시다. 그러니까 n을 넣고 펼쳐도 되고, 좀 넣고 펼칠까요? 넣고 펼칩시다. n 곱하기 얘는 n이 6이었으니까 5 퍼뮤테이션 r이니까 이제 5 팩토리알을 이제 5 빼기 r 팩토리알로 나눈 거고요. 그렇죠? 얘가 얘는 n이 6이었으니까 6 팩토리알을 6 빼기 r 팩토리알로 나누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좀 펼쳐보면 3은 그대로 두고 얘가 결국 6부터 1까지 얘는 5부터 1까지니까 얘를 약분하면서 우변에 6이 남아있겠지. 얘는 1로 약분돼서 날아갈 거고. 그렇죠? 밑에도 마찬가지 얘는 5 빼기 r에서 시작해. 그래서 5 빼기 r부터 시작해서 얘가 5 빼기 1 빼니까 4 빼기 r 그리고 3 빼기 r 뭐 이런 식으로 쭉 갈 거란 말이야. 1이 될 때까지 6 팩토리알 어디서 시작하냐면 6 빼기 r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5 빼기 r이 될 거고 뭐 이렇게 쭉 갈 거니까 얘가 하나가 남죠. 그래서 얘가 약분되면서 여기도 6 빼기 r이 남는 형태 이렇게 남겠네요. 그렇죠? 여기도 1로 남을 거고.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3 곱하기 6 빼기 r분의 6이 얘가 3인 거지. 그렇죠? 얘가 3일 되면 6 빼기 r이 2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r은 4가 될 거다. 그럼 n하고 4를 다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좀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좀 버벅거릴 수밖에 없긴 해, 연산이. 그리고 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중등에서 우리가 하던 거에서 좀 다른 거라서 여기만 좀 정확감이 살짝 있을 거야, 연산에서. 근데 이 문제의 초점은 뭐 생각해서 문제를 풀라가 아니라 그냥 연산을 하라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연습을 한다 생각하면 되겠지. 23번이 은근히 조금 문제가 지저분하게 풀려서 기분 나쁜 문제야. 자, 이건 24번에 1번은 그냥 하면 됩니다. 얘가 이제 여기에 숫자가 있는 경우는 그냥 좀 속편하죠. 얘는 2n에서 시작해서 얘는 2n-1 그리고 자리가 3개니까 2n-2까지. 그렇죠? 그리고 얘는 44 곱하기 n 퍼미테이션 2니까 n 곱하기 n-1까지 자리가 2개.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n은 우리가 하나가 약분되고요. 그죠? 그리고 n-1이 얘랑 또 약분돼서 여기에 곱하기 2가 남죠. 얘를 좀 여기까지 약분하고 다시 써주면은 4 곱하기 2n-1이 얘가 44가 되는 형태. 그래서 2n-1은 11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n은 6이 될 거다. 그렇죠? 1번은 뭐 이렇게 푸는 거고요. 2번은 약간 좀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좀 시중교재에서 얘는 그냥 좀 빈출인데, 그러니까 시험 빈출은 아니야. 그냥 나오면 그냥 땡큐 하면 되고. 그래서 얘는 이제 요거를 풀면서 정리하는 요령을 좀 봅시다.
그러니까 좌변은 어차피 우리가 정리할 게 없어. 얘가 제일 깔끔하니까. 그렇죠? 얘는 이제 얘가 좌변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변에서 출발해서 얘로 가는 걸로 우리가 갑시다. 얘가 좀 심플하게 생겼으니까. 그럼 우변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줄 건데 얘는 이제 n-1 팩토리얼이 위에 있고 밑에는 n-1에서 r 뺄 거니까 n-r-1이 되겠죠. 팩토리얼 되겠죠. 여기서 r을 뺀 거 팩토리얼. 거기다 플러스 뒤에 거는 r이 곱해져 있는 거 따로 쓰고요. 위에가 n-1 팩토리얼로 있을 거고 밑에가 여기서 이걸 뺄 거니까 -1은 사라질 거고 n-r 팩토리얼이 남아 있겠죠. 여기까지. 그럼 얘랑 얘는 어차피 같아. 그럼 분모만 우리가 통분을 할 건데 얘가 얘보다 1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따로 쓰면 n-r 빼기 1부터 시작하는 거고 얘는 n-r부터 시작해서 n-r-1로 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랑 여기가 겹쳐요. 그럼 통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얘를 여기다 곱해야 되겠지. 분모 분자에다 여기다 n-r을 곱할 거고 분자에도 n-r을 곱하게 되면요. 얘가 n-r 팩토리얼로 통분이 될 거고 이렇게 통분이 될 거고 위에는 n-1 팩토리얼로 우리가 묶어주게 되면은 속에서 남아있는 게 n-r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여기선 1이 여기선 요 r이 남아있겠지. 플러스 r까지. 저 얘가 약분되면서 n이니까 n 곱하기 n 팩토리얼이면은 n-1 팩토리얼이면 n 팩토리얼로 바뀔 거고 밑에는 n-r 팩토리얼이 있으니까 얘가 좌변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뭔가 좀 되게 눈에 확 안 들어오는데 해준 건 뭐밖에 없냐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얘를 곱해서 통분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연산인데 생긴 게 조금 못생긴 거야. 약간 그런 느낌. 이번은 그렇죠? 기호대로 해서 정리를 했고 이 부분밖에 우리가 처리해 준 게 없습니다. n-를 여기다 곱한 거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정리를 해보면은 별게 없어요. 이게 좀 눈에 확 안 들어와서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 그러니까 3번이 더 쉬워. 3번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 3번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거 성립함을 보여라. 얘도 마찬가지 좌변이 심플하죠. 그러니까 심플한 거에 맞춥시다. 좌변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겁니다고요. 얘도 우변을 얘가 좌변이고, 그렇죠? 좌변이고. 마찬가지로 우변을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우변을 정리를 하는데 n 퍼미테이션 l이라 그러면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냐? n-l 팩토리얼로 나눌 겁니다고요. 얘도 똑같죠? 얘도 얘로 그대로 하면 n-l 팩토리얼이 위에 있고 밑에는 여기서 이걸 빼니까 l길은 빠질 거고 그냥 n-r 팩토리얼이 남죠. 해놓고 나니까 그냥 얘가 약분이 돼요. 그죠? 약분되면서 그냥 우리가 원했던 모양이 편하게 나옵니다. n-r 팩토리얼로. 그래서 얘가 n 퍼미테이션 r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은 그냥 좀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수학적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n명 중에서 r명을 세울 거야. 자리가 r개가 있겠지. 이만큼까지가 얘가 되는 거고 L명, 여기가 L개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n-1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이 얘가 의미하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준 건데 별 그렇게 좀 그렇게 해석도 되긴 하죠. 그것도 말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뭐냐 여기 유형 8번 10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로 배운 기호로 그냥 좀 연습해 보자. 그게 좋죠. 그죠? 그래서 얘는 요거 할 때 그냥 연산이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연습을 좀 해놓자. 우리가 많이 쓸 거니까 연산들을. 구체적으로 얘를 갖고 문제 내는 거는 내신 때 지나가면 또 없긴 해. 그러니까 수능에서 가끔씩 여기다 숫자 넣어서 나온 건 있긴 한데 이렇게 해서 좀 일부러 지저분하게 주고 이러진 않으니까. 내신 때는 근데 나올만 하고. 됐죠? 자, 그러면은 넘겨서 11쪽 25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푸는데요. 좀 쉬운 거부터 한번 가봅시다. 10개의 철도 노선이 있는데 출발역과 도착하는 차표는 몇 가지 마련해야 되는가? 종류를
그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기 총 10개가 있어. 10개 여기 있는데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뭐 표를 끊는다고 생각하면은 출발역하고 우리가 체크를 할 때 그러니까 출발하는 역하고 도착하는 역을 우리가 적겠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몇 개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냐면은 어딘지 모르니까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거고 도착하는 역은 출발점에서 출발지로 가진 않겠지. 그러니까 출발하는 역 빼고 9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총 90가지의 표가 필요하다고요. 얘를 굳이 기호로 표시하자면은 10개 중에서 우리가 2개를 선택하는 방법에서 10 곱하기 9가 돼서 9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이를 정리할 때 좀 기호를 좀 같이 써서 쓰는 연습을 좀 한번 해봐도 좋고. 이제 좀 쉬웠어. 오른쪽에 26, 27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얘도 후루룩 한번 해볼까요? 이게 오히려 경우의 수만 딱 있는 것보다 순열만 있으면 또 편하긴 할 거야. 이게 조합이 또 들어가면 또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래도 기호를 정리해보면 n권을 1열이면 그냥 n 퍼미테이션 n이고 그냥 n 팩토리얼이다. 여기까지 써주면 될 거고요. n권 중에 5건 중도 마찬가지 n 퍼미테이션 5가 될 거고 얘를 뭐 팩토리얼로 쓰면 n 팩토리얼을 n-5 팩토리얼 나눈다. 여기까지 써도 괜찮고요. 얘를 굳이 좀 펼쳐서 쓰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곱하기 5건이니까 n-4까지 갈 거다.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지. 3번은 이제 2건을 뽑는데 그게 이제 42라 그랬죠. 그러니까 n 퍼미테이션 2를 했더니 이 결과값이 42였다. 그래서 얘도 n 곱하기 n-1이 42가 되는 거고 얘가 7, 6, 7에 40인가? 7 곱하기 6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책의 건수는 7건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기호랑 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남녀 교대는 어차피 얘가 교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남녀 남까지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연함은 안 돼, 그지? 연함 했을 때는 얘는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밖에 안 되니까 일단 누구부터 세우냐면 상관없죠. 여학생 자리가 결정돼 있으니까 그냥 3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그죠? 여학생 자리 결정하고 나면 남학생 자리가 또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 곱하기 4팩토리얼을 하고, 그래서 6 곱하기 24가 돼서 얘는 얼마냐? 144가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교대라는 거니까 여학생 자리 결정돼 있고 남학생 자리 결정돼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여학생 순열, 여기다가 남학생 순열. 됐죠? 쉽게 갑시다. 넘겨서 이웃하지 않는 조건의 순열 수. 얘도 좀 정돈을 좀 심플하게 갈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28번에서 그러니까 국어책이 4권, 서로 다른 수학책이 3권, 영어책이 2권. 그러니까 국어가 4권이고 수학이 3권이고 그리고 영어가 2권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1번부터 수학책 3권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수학책이 이웃할 거니까 수학책을 그냥 하나로 묶어버려. 하나로 묶어버리게 되면은 4권, 1권, 2권이 돼서 그러니까 4 더하기 1 더하기 2를 그냥 줄을 세우는 방법 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얘를 한 권 취급하니까 얘를 뭉태기로. 근데 그 뭉태기 안에서 얘가 또 수열을 이루겠죠. 얘가 1, 2, 3일 수도 있고 1, 3, 2일 수도 있고 등등이니까 요 놈에 대한 순열에서 3팩토리얼이 올 거다. 그렇죠? 원래는 총 몇 권이냐면은 9권이었는데 얘를 한 권 취급해서 4 더하기 1 더하기 2권을 우리가 줄을 세는 방법, 얘가 속에서 줄을 서는 방법. 그렇죠? 이웃할 때.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 국어책은 국어책끼리, 수학책은 수학책끼리 이웃하는 경우니까 국어책도 우리가 하나로 묶어줄 거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얘도 한 권, 4권도 한 권 취급, 3권도 한 권 취급, 영어만 따로따로 취급해서 팩토리얼이 될 거고 여기다가 국어책이 속에서 서로 섞이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 수학책이 서로 섞이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계산은 뭐 각자 하든지 아니면 기호까지만 하든지. 그러니까 숫자 계산까지 하면은 얘는 4팩토리얼이니까 24 곱하기 24 곱하기 6. 그래서 계산하면 나오겠지. 이거는 알지. 난 안 할 거야. 그렇죠? 자, 3번이 조금 특이한데 3권이야. 그렇죠? 2권이면은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방법이 있는데 얘가 3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책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 빼고 이렇게 풀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부터 배치하냐면 수학책을 뺀 나머지 책들 모두 몇 권이야? 6권이야. 그러니까 국어책 4권하고 영어책 2권을 먼저 배치.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국어랑 영어를 먼저 배치하는 방법 수가 6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그러면 수학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면 이웃하면 안 되니까 총 몇 자리가 나오냐? 하나, 둘, 셋, 넷, 다, 7자리가 나오겠지. 맞죠? 거기에 수학책들이 한 권씩 선택해서 들어가는 방법. 그래서 곱하기 뭐라고? 7이? 3권 아니야? 7 퍼미테이션 3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수학책이 7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 들어갈 거고 두 번째가 6자리 중에 하나, 세 번째가 5자리 중에 하나.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기호로 정리했을 때 심플하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확인이 좀 가능하겠죠. 얘를 이제 6팩토리얼 곱하기 이걸로 이제 펼쳐놓으면 이미 좀 그러니까 식이 펼쳐지면서 사고가 조금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기호로 정리하고 확인하고 연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가 좀 고등 때는 좀 해야 될 거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나 좀 복잡한 거 풀면은 아마 좀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그리고 3번이 조금 얘도 풀어본 경험이 있긴 할 거예요. 자, 29, 30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또 같이 볼게. 구했습니까?
형도 구했어? 했어? 29는 30은? 모르겠어. 자, 29부터 한번 볼까요? 29부터 봅시다. 자, 얘는 1번은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사는 경우, 여학생 하나를 묶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한 명 취급해서 1 더하기 4팩토리얼이고, 그리고 여학생끼리 속에서 섞이는 방법수 3팩토리얼이요. 5팩토리얼이니까 120 곱하기 6이 돼서 얘는 720까지. 2번은 여학생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 여학생을 우리가 나중에 안 치고 남학생을 먼저 하면 남학생 자리 4개를 선택. 남학생을 먼저 줄을 세우고요. 그럼 이 방법수는 이제 4팩토리얼. 거기다가 이제 여학생을 세우는데 이웃하지 않게 들어가야 되니까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총 5개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5 퍼미테이션 3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됐죠? 이게 이제 29의 2번하고 30번이 같은 문제야. 2번 30번이 같은 문제. 그러니까 의자가 6개가 있고요. 의자가 6자리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학생 3명이 앉을 건데 어느 한 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거. 그렇죠? 않게 앉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앉아라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뜰 수도 있고. 이거를 일일이 노가다로 세기는 좀 힘든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학생이랑 의자를 묶어요. 학생이 앉아 있는 의자가 그러니까 학생 3명 의자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들고 있고 그럼 빈 의자가 몇 개 남냐면 3개가 남죠. 그럼 얘 3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은 구분이 필요 없는 얘를 그냥 배치를 하겠죠. 얘는 이제 순열로 배치할 필요는 없고 그냥 두면 되지. 그래서 얘는 이제 다 같은 의자니까. 거기다가 요 3명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야? 4개죠. 그러니까 뭐만 곱해주면 4 퍼미테이션 3만 해주면 답이 나올 거다. 4, 3, 2가 돼서 얘는 총 24가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가 표현 이렇게 푸는 게 좀 많아.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도 좀 비슷하게 나올 건데 약간 말장난 같다고 해야 되나? 말이 좀 달라. 예를 들어 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를 좀 기억하고 유형에서 풀면서 이거랑 같은 문제였던 게 떠오르면 될 것 같아. 그렇죠? 나중에 풀면서. 그렇죠? 그래도 순열 문제. 자, 넘겨서 사전식 나열. 귀찮다. 싫어. 또 문제를 6개나 넣었냐. 문제를 바꾸고 싶다. 진짜.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고. 31번. 저쪽에다 볼까? 저쪽에다 풀자. 자, 31번도 한번 봅시다. 얘도 6개 문제 A, B, C, D, E, F가 있는데 720개 사전식으로 나열을 한다. 그러니까 사전식은 말 그대로 이제 A가 맨 앞에 오는 것들 쭉 나열하고 맨 마지막에 F가 오는 것들 쭉 나열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사전식 가나다 순으로 배치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1번은 이렇게 배치를 할 때 D, C, E, A, B, F 얘가 이제 몇 번째 위치하는지 구하여라죠. 얘도 이제 순열로 구할 건데 맨 앞에 A가 오는 경우 몇 개냐면은 자리가 5개 남죠. 그러니까 맨 앞에 A가 오는 경우 5팩토리얼. 그 맨 앞에 B가 오는 경우가 또 5팩토리얼. 그리고 맨 앞에 C가 오는 경우도 얘도 5팩토리얼 되겠죠. 그렇죠? 다 왔어. 좀만 더 가자. 그 다음에 D가 오고 A가 오는 거. 싫다. 얘는 4팩토리얼. 그렇죠? 그리고 D가 오고 B가 오는 경우 마찬가지로 4팩토리얼 되겠죠. 그렇죠? 4개를 줄 세울 거니까 BD 세웠고 그 다음에 D가 오고 C가 오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세야 되나? 그러니까 C가 오고 A가 오는 경우 3팩토리얼. 너무 많아. D가 오고 C가 오고 그 다음에 B가 오는 거지. B가 오는 경우 또 3팩토리얼. 다 맞나? 그리고 D가 오고 C가 오고 A, B, C, D, E 그 다음 2네. 그죠? 그 다음에 오는 게 A, B, F는 그냥 순서대로죠. 순서대로 왔으니까 얘가 맨 앞에 올 거고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은 얘가 120이니까 얘가 360. 이거 쉬우자.
치워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는 360까지. 맞죠? 그리고 24니까 얘는 48가지. 얘는 6개, 6개니까 12가지. 여기 다 더하면은 420까지. 여기까지가 420번째고 그 다음에 오는 거니까 얘는 421번째가 될 겁니다. 약간 노가다인데 개수가 너무 많다. 진짜 5개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도 니네가 풀 32번은 5개다. 하지만 33번은 7개지. 32, 33 해봅시다. 아 잠깐만 2번을 안 했다. 미안. 300번째 위치하는 수녀를 구해라. 300번째. 아씨 싫으네. 300번째 오는 거 생각해 봅시다. 아까 했던 거 A가 오는 거에서 120개였죠. B가 오는 거 120개. 그 다음에 C가 오는 게 120개인데 C하고 A 오는 게 4팩토리얼 24개. 그 C가 오고 B가 오는 거 24개.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냐? 288개인가? 됐죠. 그 다음에 C가 오고 D가 오고 A가 오는 거 6개인가요? 6개. 12개 더 가야 되는데 6개. 그렇죠? 그리고 C가 오고 D가 오고 A, B, C, D, E E가 오는 거 맞나? 맞죠? 아닌데 B가 있잖아. B가 오는 거 여기서 6개죠. 요 끝에 다 더했을 때가 얘가 300개죠. 여기서 맨 끝에 오는 거니까 A, B, C, D 남는 문자 뭐지? A, B, C, D B, C, D 있으니까 A, E, F인가? 얘를 역순으로 써주면은 맨 끝에 오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300번째 숫자가 될 겁니다. 글자가. 그렇죠? 설명 이해됩니까? 되냐? 어쨌든 이게 조금 찾는 게 되게 번거로워. 문자가 개수가 많아서 그래.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자, 32, 33 갑시다. 순열이네. 얘는 유형이 이게 아니네. 몰랐네.
문제를 잘못 넣어놨다. 유제를. 문제가 바뀌었어야 되는구만. 자, 가봅시다. 7시 30분에 시작했지. 끝나겠네. 시간이면 끝나긴 하네. 자, 얘도 천천히 볼게요. A하고 E 사이에 R이 있다라고 했죠. 문제 유형이 좀 달라서 당황스럽네. 그러니까 A하고 E 사이에 R이 있는 경우가 뭐 이렇게 들어간 경우 하나에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주는 방법 하나. 그리고 또 얘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 얘가 꼭 이거를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E에 R, A가 되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드는 방법. 그럼 남는 문자가 L이랑 G가 남죠. 여기도 마찬가지 L이랑 G가 남고. 그럼 이제 수녀를 구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3팩토리알.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게 3팩토리알. 여기서 문자 3개로 수녀할 거니까. 그럼 2개 더해줘서 모두 12가지가 될 겁니다. 저희는 심플하게 풀리긴 합니다. 여기에서 덩어리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33번은 약간 여사건 경우의 수인데 저 양쪽 하나가 적어도 자음인 개수가 4320개.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뺄 거냐면 모든 경우의 수에서 양쪽 다 모음인 걸 빼면 되겠죠. 적어도 하나가 자음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 우리가 세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음의 개수가 아니라 이제 모음의 개수를 얘를 이제 n개라고 할게요. n으로 하면 안 되겠다. n개라고 할까? n개라고 합시다. n개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경우에서 일단 7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얘는 7팩토리알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음의 개수는 n개였으니까 n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 넣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n 퍼미테이션 2로 올 거고 요거를 먼저 선택하는 방법수. 여기에 자리를 놓고 나면은 나머지 5개 원소로 그냥 수녀를 쓰면 되겠죠. 되죠? 그렇게 해서 개수를 센 거. 그랬더니 얘가 모두 몇 개가 됐냐면 4320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이제 계산을 합시다. 여기서부터는 계산을 하는데 이거를 7팩토리알까지 다 곱하면 숫자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7 곱하기 6에다가 5팩토리알을 바꾸고요. 마이너스 n 퍼미테이션 얘는 n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고 곱하기 5팩토리알로 5팩토리알 120이니까 4320을 이제 120으로 나누면 얼마냐? 3이고 36. 그다음에 70인가 70이니까 또 6이네 36이네. 그죠? 얘가 이제 36 곱하기 5팩토리알 이 형태. 그렇게 해서 양쪽을 5팩토리알로 나눕시다. 그래서 42에서 n 곱하기 n-1을 뺐을 때가 36이니까 n 곱하기 n-1이 얘가 6이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n은 3이 되겠죠. 이거는 모음의 개수가 3개야. 그렇죠? 모음의 개수가 3개니까 우리가 구한 자음의 개수는 7개 중에서 3개를 빼서 모두 4개가 자음의 개수가 될 겁니다. 맞지? 됐죠? 33번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이런 게 좀 자유로우면 되는데 갑자기 약간 생뚱맞은 유형이 나와서 좀 당황했을 것 같아. 유형별로 정리한 문제인데 유형이 안 맞았습니다. A랑 E 사이에 R 말고 다른 알파벳도 들어가야 되는. 그치, 약간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해석하면 문제가 좀 더 복잡한 문제지. 그치? 근데 약간 논란이 있을 만한 문구긴 했어. 그 말이 맞아. 근데 이제 출제한 의도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풀라는 의도로 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32에 40개였는데. 아씨 짜증나네. 그냥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안 될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거 그걸로도 풀까? 그걸로도 풀자. 아 피곤하네. 40개래 답이? 이게 40개가 나오나? A하고 E 사이에. A랑 E 사이에 R하고 또 다른 하나 나오는 바지수하고
그러니까 사이에 문자 2개 들어갈 때랑 문자 3개. 3개 들어갈 때 이런 거 아니야, 그지? 네. 이제 만드는 방법이 A하고 E가 있으면은 R이 여기 있거나, 그죠? A하고 E가 있으면은 R이 여기 있거나 이렇게지. 맞아? 맞습니까? 그럼 요렇게 되는 경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요 사이에 들어가는 문자를 2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거고, 그럼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4개가 만들어지지. 거기다 다시 또 이펙토리얼 곱하면 자리 바뀌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제 L하고 G가 남잖아. 그럼 LG 중에 하나 선택하는 방법수, 그리고 나머지 한 문자하고 얘하고 자리를 바꾸는 방법수.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2 곱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하고 이게 또 어떻게 있냐, 또 여기다가 2하고 A로 가는 형태로 이게 또 있겠지? 곱하기 2를 또 여기다 곱하기 2를 또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한 게 몇 개냐? 16개야. 이렇게 16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남는 게 뭐야? A하고 E가 이렇게 있는 겁니까? 그럼 나머지 세 자리 이렇게 빈 거지. 이거는 속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지. 그냥 3팩토리야. E하고 A가 있어도 마찬가지 3팩토리야. 그럼 또 12가지? 맞습니까? 그럼 24 더하기 16 하니까 40까지. 그래서 이걸 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간 건데 네가 확인해버린 바람에 잘했어. 됐습니까? 한 가지 유형을 더 풀었다 생각하자. 좋은 거지. 자, 넘겨서 34. 자, 얘는 그러니까 얘가 조금 정립을 좀 잘 해놓으면 좋긴 하거든. 이거 유형 12는. 그러니까 34번에서 얘도 순열인데 1, 2, 3, 4를 우리가 나열을 할 거야. 그죠? 나열을 할 건데 1번은 짝수는 모두 몇 개인가? 2번은 내자리수수. 나열을 만드는 내자리수수. 그쵸. 2번은 아까 했던 이제 사전식 배열이고 2번이 아까 사전식 배열이고. 그러니까 짝수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네 자리 자연수니까 자리가 4개죠. 그럼 뭐부터 자리를 결정하냐면은 짝수야. 짝수의 특징은 뭐야?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모두 몇 개? 2 아니면 4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순열을 풀 때 앞에서부터 곱해 나갔어. 근데 이제 뭐부터 선택을 하냐면 제약이 많은 거. 선택할 수 있는 게 좁은 거부터.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2 아니면 4니까 2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겠죠. 그럼 거꾸로 갑시다. 여기서 4개 중에서 뭐 짝수 하나 썼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제약이 없으니까 3, 2, 1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순서가 상관없고 얘만 2하고 4이다. 근데 순열로 갈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얘가 2인 경우에서 3팩토리야. 얘가 4인 경우에서 3팩토리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나오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23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니까 여기가 1인 거밖에 없죠. 그 4개 숫자를 쓸 거니, 1인 경우. 그렇죠? 1인 경우에서 여기서 3팩토리야. 2인 경우, 2하고 1인 경우 2팩토리야. 2하고 2는 안 되죠. 이렇게가 다네, 그지? 나머지는 2300보다 커지니까, 크거나 같으니까 커지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 구하면은 6 더하기 4니까 몇 개냐? 6 더하기 2입니까? 미안. 6 더하기 2입니까? 6 더하기 2니까 몇 개? 8개. 맞죠? 있겠죠? 끝. 자, 오른쪽에 35, 36도 해볼게요.
시간이 벌써 끝났냐? 30분 모르겠어요. 뭐라고? 30분 모르겠어서 핸드폰을 쳐해? 광문도 수련회. 수련회가 월화수야? 그럼? 네. 근데 지금 그 기간에 안 오는 거 보니까 뭐라고? 지금 다음 주 뭐 월화 너는- 수술인데 제가 수련회를 안 가니까 이거 수련회 가도 수요일 날 오면 그냥 학원 오면 되는 네, 거니까. 수요일 날은 어떻게 가야겠죠? 밤새 놀고 수요일 날 학원 못 오겠지? 강문 원래 갔으면? 노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랬겠죠. 아 너무 덤덤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반 애들과 고르게 친하지 못하고 그럼 이제 네가 약간 귀찮아서 그런 거잖아. 그렇지? 별로 친해질 생각이 없는 거야 네가. 어차피 벌써 입사 다 갔는데 2달 보면 뭐 고래들이 약간 고등학교 친구들이 남자들은 특히 좀 그런 것 같아. 쌤도 약간 고1 때 그냥 좀 왁자지 걸 지내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학 가고 쭉 흩어지고 그러니까 중학교 애들은 간간히 좀 길게 연락을 했거든. 초중 때 애들은 초등도 좀 애매하고 근데 고등학교 애들은 졸업하고 거의 안 봤어. 좀 몇 명만 좀 보다가 그런 것 같더라고. 자, 35. 얘는 좀 한번 갑시다. 그러니까 5개 그냥 나열하는 거니까 얘도 그냥 기본 문제. 얘는 그냥 5개 순열이니까 5팩토리얼에서 120개. 거고요. 그렇죠? 3200보다 작은 자연수 모두 몇 개인가? 1이 오는 경우에서 4팩토리얼 24개. 그리고 2가 오는 경우에서 또 4팩토리얼 24개. 또 3이 오고 1이 오는 경우에서 얘는 3팩토리얼 6개. 3이 오고 2가 오는 것부터는 안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0이 아니니까. 여기서 세면 몇 개로? 60? 54개? 54개. 3번은 여기서 이 중에서 5의 배수는 모두 몇 개인 건데 이제 뒤에 가서 하는데 5의 배수면 끝에가 0 아니면은 5죠. 근데 어차피 0은 아니니까 끝에가 5가 자리 잡은 거지. 여기에 1이 오고 5가 오는 경우에서 3팩토리얼, 2가 오고 또 5가 오는 경우에서 3팩토리얼, 또 3이 오고 1이 오고 5가 오는 경우에서 얘는 2팩토리얼. 그렇죠? 그래서 6가지, 6가지, 2가지 다 더하면은 14가지. 어렵지 않죠? 36번은 우리가 얘도 배수 판별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지? 한자리 수들은 좀 정리해 둘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 2의 배수 판별법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얘도 그냥 이제 참고 삼아. 그러니까 2의 배수 판별법 하면은 그냥 이제 자릿수가 있을 때 여기가 2의 배수. 1의 자리 숫자가 얘가 2의 배수가 되면 되겠죠. 짝수 0 또는 0이거나. 그렇죠? 그리고 얘랑 결이 좀 같은 게 4의 배수. 그러니까 4의 배수 판별법도 얘가 이제 10이 2의 배수라서 얘만 따진 거고요. 그러니까 10은 4의 배수가 아니고 100이 4의 배수죠. 4의 배수니까 얘는 이제 뭘 따질 거냐? 자릿수가 쭉 있을 때 끝에 이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의 자릿수까지가 얘가 4의 배수면 되겠죠. 저 끝에 두 자리가. 얘가 이제 4의 배수 판별법. 그렇죠? 그리고 5의 배수 같은 경우는 얘는 방금 했듯이 얘 끝에가 이제 뭐 5의 배수는 0 아니면 5가 되면 된다. 1의 자리 숫자가. 그렇죠? 그리고 좀 결이 같은 게 3의 배수랑 9의 배수. 그러니까 3의 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이제 자릿수의 합이 얘가 ABC가 있으면은 얘가 이제 자릿수의 합이 그러니까 4자리든 5자리든 다 똑같아요. 얘가 이제 3의 배수. 직접 해보면은 이제 나오고요. 증명하는 거는 지금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9의 배수도 같아요. 9의 배수 판별법 하면은 얘도 이제 각자리수의 합이 C가 있으면 여기서 각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가 아니라 얘가 9의 배수이면 얘가 전체 숫자가 9의 배수일 거다. 그래서 요 5가지는 좀 익혀지면 좋긴 할 것 같아. 7의 배수는 따로 없고요. 6의 배수나 이거는. 6의 배수는 이제 각자리수 합이 3의 배수면서 짝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되고 9의 배수.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좀 참고삼에 11의 배수 옛날에 좀 뭐지 상일여고 1학기 때 시험에서 기출에 좀 있긴 했었거든. 근데 11의 배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짝수 번째하고 A, B, C, D가 있으면은 이렇게 있더라. 그러니까 짝수 번째끼리 더한 거에서 이제 홀수 번째끼리 뺀 게 얘가 이제 0이거나 또는 11의 배수면은 얘가 11의 배수일 거다. 뭐 이렇게 또 11의 배수 판별법도 있긴 한데 이건 잘 안 쓰니까 이제 9의 배수까지는 좀 기억해두면 좀 편하긴 하겠죠. 됐죠? 특히나 이제 3의 배수, 9의 배수는 간간히 나오니까. 3의 배수 판별법 하면 일단은 세 자릿수니까 얘가 이제 3의 배수인 조합부터 찾자. 얘는 사실 조합하고서 해야 되는데 0, 1, 2, 0, 2로 0이 들어간 것부터 합시다. 0, 2로 또 0, 2, 4 0, 2, 4 또 뭐 있냐 0, 1로 0, 2, 4, 0, 3부터는 안 되죠. 0, 4, 5 이때 있다. 0, 3, 4 안 되고 0, 3, 5 안 되고 0, 4, 5 되네. 그지? 0, 4, 5까지. 그죠?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것도 찾고요. 그 다음에 또 1에서 시작하는 것도 찾아보면 1, 2, 3 그리고 또 1, 3, 5 있겠죠? 끝인가? 더 없지? 1, 4, 5 안 되고 1, 2, 5, 1, 4, 5 안 되고 그쵸? 2에서 출발하는 건 2, 3, 4 요거밖에 없을 거고 그죠? 2, 4, 5 안 되고 그 다음에 3에서 시작하는 건 3, 4, 5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얘 하나만 따지면은 세 자릿수를 우리가 나열할 건 0은 오면 안 되니까 4나 5 중에서 2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형태 순열로 그죠? 그게 모두 몇 개 있을 거냐면 4쌍이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여기서는 그냥 3팩토리하고 그게 또 4쌍이 있을 거고 그래서 얘를 다 더해주면은 3의 배수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3의 배수 판별법 기준하고 그러면 맨 앞에 자릿수는 0이 오면 안 된다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1 얘는 이제 다 되니까 그냥 3팩토리얼 와서 3팩토리얼 곱하기 4 됐죠? 그러니까 4의 배수도 마찬가지 끝에 두 자리를 먼저 선택 그러니까 0, 4가 되는 경우도 0, 4 쭉 크게 갑시다. 1, 2 숫자를 키워갑시다. 8은 안 되고 그 다음에 16, 12 됐고 20 되겠죠? 20 또 24 되고 귀찮다. 이거 안 되고 2 끝났고 32 이제 끝에 두 자릿수야. 끝에 두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게 32 또 3, 4 안 되고 40 되나? 40 되겠다. 52 되나? 50 안 되고 52 되겠죠. 5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선택하는 게 맨 앞자리만 선택하면 되겠죠. 아우 엄청 귀찮네. 빼먹은 거 없냐? 4, 8 안 되고 12, 16 안 되고 24 되고 28 안 되고 32, 36 안 되고 40, 44 안 되고 48 안 되고 52 그죠? 그 다음에 56부터 안 되죠. 됐습니다. 끝 됐죠? 그럼 이제 0이 있는 것들은 0이 들어가는 게 하나, 둘, 세 개죠. 0이 들어간 거는 이제 6개 숫자 중에 2개 빼고 4가지씩 있겠죠. 얘는 4가지가 있는 게 세 쌍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0이 빼고 와야 되니까 3가지씩 있는 게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12 더하기 12가 돼서 총 24가지 0이 포함된 경우는 맨 앞에 0을 이미 사용을 했으니까 4개씩 올 거고요. 그렇죠? 얘는 4개씩 올 거고 여기선 0 빼고 써야 되니까 3개씩 오겠지. 3개씩 올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 있겠네. 약간 노가다성 문제 됐죠? 그래서 배수 판별법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 생각. 아이고 힘들다. 이게 이제 뭐지? 약간 조금 귀찮긴 했는데 순열은 좀 어려운 건 없었죠? 그죠? 맞냐?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차라리 더 어렵고 순열만 나오면 차라리 좀 쉬워. 왜냐면 생각하는 게 좀 단순해서.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조합까지 배우고 나면 조합하고 뽑고 줄 세우고 막 이게 좀 패턴이 반복되면서 문제가 조금 다양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좀 일단 순열을 일단 확실하게 익혀놓고 다음 시간에 조합을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10분 정도 50분까지 쉬었다가 50분 쉬었다가 조합을 나가는 건 조금 너무 빠른 것 같고 시험 볼래? 숙제를 할래? 숙제 한 30분 정도 함수를 한번 점검을 좀 할까? 일단은 40분까지 쉬었다가
9시 20분까지 약간 과제 좀 하고요. 하고 한 마지막 40분은 함수 테스트를 한번 보자. 그래도 그 함수 단원 끝났으니까 일단 40분이 아니라 50분까지 쉽시다. 50분까지 휴식.